네, 어느 정도 이제 오신 것 같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뒤에 있으면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꿋꿋이 또 뒤에 계속 많이 앉으셨네요. 오늘 질문을 적극적으로 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제가 의도를 이해하고 네, 오늘 2주차 좋은 사진을 만들기 위한 5가지 키워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이제 그 나머지 3가지 키워드를 좀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제 움직이기, 또 많이 경험하기, 다르게 표현하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 지난주 숙제를 가져 내주신 분들이 많은데, 그 마지막 부분에 한번 같이 어떤 사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참석 안 하신 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 강의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간단히. 지난 1주차 강의에서 우리는 3가지 포인트를 배웠는데요. 기억나실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사진에 있어서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어떤 사진이 좋은 사진인지 먼저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사진은 단순히 미학적으로 멋있고 뭐 그런 사진, 완벽한 사진이 아니라 그 흥미로움,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의 좀 흥미로움을 담는, 개성을 담은 그런 사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사진을 담기 위한 방법으로 빼기와 입체적으로 보기를 배웠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분도 있으시니까 간단하게 그 해당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광고를 봤는데요. 피카소 항소 연작에 대해서 광고를 봤었죠. 거기서 보면은 그 피카소가 그 연작을 그리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했었는데 마지막 남은 사진을 보면 그 추상적인 것, 그 형태만 남겨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형태만 보고도 이게 항소라는 게 짐작이 가고 또 아름답게 표현이 됐죠. 더 본질만 남김으로써. 피카소는 그래서 디테일을 제거하고 본질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간결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로 결과적으로 이제 만들어냈죠. 이거는 이제 시각적인 매체인 사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촬영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사진 프레임 안에 너무 많은 요소들이 서로 다 주인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예시를 굉장히 여러 가지를 봤죠. 질문도 하고. 그래서 결국 사진은 어떤 거냐면 이 프레임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영화나 소설 같은 걸 보면 그 평론가들이나 비평가들이 이제 중요시 보이는 포인트가 그 스토리가 좀 입체적이냐를 본다고 했었죠. 그 전체적으로 스토리가 입체적이라는 거는 좀 짜임새가 있고 그 나오는 캐릭터들의 성격들이 그냥 너무 단순하지 않고 뭔가 여러 가지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진을 이야기를 담는 도구라고 봤을 때 좋은 사진 역시 입체적인 이야기를 담은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체적인 사진을 담기 위한 방법으로 시도해 볼 만한 것으로 초점을 조절해서 어떤 것을 아웃포커스로 보여줄 것인지 어떤 것을 인포커스로 보여줄 것인지 요거를 통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기억나실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그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포인트로 프레임 속의 프레임, 그러니까 사진 프레임 안에 그 또 다른 어떤 형태적인 요소의 프레임을 넣어서 좀 사진을 흥미롭게 보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숙제를 냈었죠. 그래서 그 과제를 내신 분 중에서도 나름 이렇게 시도를 해서 보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그 사진들을 보면서 이게 왜 어떤 프레임 속의 프레임이 왜 좋은 것인지 또 나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나머지 3가지 포인트들을 볼 건데 오늘 얘기 나눌 것도 그 전에 얘기했듯이 밑에 있는 빼기부터 다르게 표현하기까지 다 이런 요소들이 같이 섞여 있다고 했습니다. 움직이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촬영할 때 가장 필요한 신체 부위가 어떤 부위인지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가 촬영할 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사진을 촬영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촬영하는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신체 부위가 뭘까? 네. 네, 눈이라는 답변도 있고요. 또 혹시 뭐, 네. 손, 그렇죠. 손도 있을 수 있고. 다리, 발,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네. 가장 많이 하는 신체 부위가 바로 발입니다. 네. 네, 신발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신발 벗고 찍을 수는 없으니까 신발이 필요하네요. 네.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보통 손으로 많이 찍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뭐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당연히 두 요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사진이 이런 얘기 한번 어디선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진은 발로 찍는다. 네, 조금 상투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네, 사진은 발로 찍는다. 이 표현이 왜 나왔을까요? 그렇죠.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또, 네. 구도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뭐 있을까요? 네, 이 사진은 발로 찍는다에 내포된 의미는 일단은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로 움직이면서 더 좋은 구도나 빛을 좀 찾아다니라. 아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사진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또 그냥 멀리서 찍지 말고 그 현재 실제 뭐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좀 현장을 직접 경험하라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은 그 부지런히 움직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단지 좋은 카메라나 기술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발로 많이 움직이면서 다양한 구도랑 또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마 지난주에도 배웠죠.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은 자꾸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좋은 뭔가를 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촬영할 때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다. 네. 어떤 거냐면 귀차니즘, 적당주의. 이게 항상 우리를 괴롭히죠.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촬영뿐만 아니고 일상에서도 이걸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유혹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냥 뜻을 한번 간단히 보면 귀차니즘은 무언가 하기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심리나 태도, 적당주의는 철저히 하지 않고 대충 적당히 넘기려는 태도. 네, 저를 표현한 것 같은데 두 가지 이 포인트가 있는데 항상 우리 촬영할 때 우리를 괴롭힙니다. 유혹합니다. 근데 우리가 촬영할 때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있는 장소는 최적의 장소가 아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있는 장소는 최적의 장소가 아니다. 네, 이 말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진 찍을 때 놓치는 게 그냥 있는 자리에서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좋은 사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없습니다. 현재 있는 장소는 높은 확률로 최적의 장소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현재 있는 장소가 최적의 장소가 아니라면 좋은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뭐 구도나 위치를 변경하든지 좀 뭔가 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서서 그냥 찍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 앵글을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이제 한번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직접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거는 작년에 그 세종시 도담 단풍길을 취재하면서 촬영했던 사진인데요. 한번 도담동 사시는 분 혹시 계시면 아마 요 단풍길 한번 가보셨을 거예요. 그 칭칭장터 뒤쪽에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가을 되면은 단풍길이 굉장히 이쁘게 펴 있는데 이제 거길 취재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일단 그냥 제가 서 있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 보는 시선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처음에. 근데 그냥 사진 보면 물론 길의 느낌도 있긴 하지만 좀 뭔가 이렇게 사진이 좀 평이한 느낌이 듭니다. 뭔가 특별한 느낌은 없고 그냥 평범한 우리 그냥 지나가다가 찍은 듯한. 그래서 좀 평이한 느낌이 들어서 사진의 위치를 이것도 마찬가지죠. 좀 평이한 느낌이 들죠, 계속. 그래서 좀 시각적인 흥미가 없어서 계속 찍으면서 어떤 장소가 좋을까 계속 이제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행정복지센터인가 그쪽에 연결되는 약간 그 구름다리 같은 게 하나 위쪽에 있습니다. 이런 보행교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올라가서 찍으면 조금 더 특별하지 않을까? 요 생각이 들어서 그 장소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담았는데요. 이제 아까 전 처음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처음엔 조금 이제 어떤 그 단풍길의 느낌이 그렇게 살아나진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 길의 느낌인데 이 위에서 봤을 때는 펼쳐진 단풍길의 느낌이 확실히 살아났죠. 그리고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길 위에 쭉 펼쳐져 있는 게 좀 흥미롭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밑에 있을 때는 아까 그 몇몇만 보였는데 여기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좀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좀 위에서 이제 사진을 담았을 때 조금 더 그 밑에서 찍었을 때보다 좀 특별한 사진을 담을 수 있다는 거죠. 아마 비교를 해서 봐도 아마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우측에 이제 위에 가서 찍은 사진이 더 이 단풍길을 잘 표현했다는 것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사진을 찍을 때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제목이 도심 속
그 단풍길이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 같은 경우 물론 도심의 느낌도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그렇게 막 많이 안 드러났는데 이 사진으로 만약에 촬영하면 도심 속의 한가운데 뭔가 그런 단풍길이 있는 느낌이 더 살아나죠. 예. 또 사진 하나 볼게요. 이번에도 이제 그 바로 옆에 그 푸르지오 옆에 도담 10단지라 그러나? 예. 범지기마을 10단지. 예. 이게 이제 세종시 아름다운 정원 아파트상을 받았는데요. 그 대상 받을 그걸 이제 취재하려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 밑에서 봤을 때는 특별한 느낌이 없어요. 이게 왜 대상이지? 그냥 아파트에 있는 정원 뭐 이런 거 다 많잖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리도 찍고 저리도 찍고 아무리 찍어도 그런 특별한 느낌이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관계자분한테 아파트 관계자분한테 조금 높은 위치로 가보겠다. 그래서 이 정원이 보이는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니까 이 정원이 왜 대상을 받았는지 어떤 특별함이 있는지가 더 잘 보이게 된 거죠. 이 정원에서 중요한 건 요런 그냥 밑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보다도 정원 뷰가 있잖아요. 정원 어느 정도 정원의 형태나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것들을 보려면 위로 올라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상에 가서 여기서도 찍고 다른 동 옥상에서 올라가서도 찍고 이런 식으로 그 정원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도록 위치를 높은 위치로 간 겁니다. 비교를 해봐도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아파트에 있는 정원 그냥 느낌이고 뭐 특별함이 없는데 확실히 그런 느낌이 더 살아나죠. 이번에 한번 인물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건 제가 한 7년 전쯤에 이제 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고 대전에 있는 연구원이 있는데 거기서 박사님을 취재한 건데 일단 박사님은 그냥 우리 보는 시선, 지금 시선 구도에서 한번 촬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진도 뭐 이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냥 가을의 느낌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박사님의 느낌도 있는데 근데 이런 사진 우리가 평소에 많이 찍잖아요. 많이 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좀 특별함이 없어서 어디가 좋을까 조금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녀서 좀 장소를 바꿨어요.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촬영을 한 거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서 좀 그 느낌을 좀 담았고 가을 그 데크길하고 이런 느낌들 요거를 같이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좀 확실히 더 가을 느낌이 나죠. 아까 봤을 때보다. 그리고 우리 단체 사진은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찍을 일이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도 이제 단체 사진이 필요해서 이거 KTL이라고 진주에 있는 건데 그쪽에 이제 취재를 가서 촬영을 했는데 좀 밑에서 찍었을 때 좀 평이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단체 사진 구도죠. 그래서 좀 평이한 느낌이 줘서 좀 위치를 바꿔야겠다. 구도를 바꿨습니다. 이제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2층에서 이제 밑을 바라보면서 촬영하는 구도로 위치를 바꿨고 이렇게 촬영한 경우에 아까 본 것처럼 아까는 좀 1차원적으로 담겼던 이런 평면적으로 담겼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다양한 느낌으로 담겼죠. 그리고 그냥 서 있는 포즈가 아니고 뭐 앉아 있는 포즈도 있고 조금 다양하고 좀 흥미로운 포즈로 좀 촬영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면 확실히 이 사진보다는 이 사진이 조금 더 그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들이나 표정들이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지는 게 좀 비교가 되시죠. 사람이 엄청 많은 단체 사진 같은 경우에 위에서 찍는 게 굉장히 효과를 발휘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사진을 밑에서 찍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길게 늘어서고 얼굴이 안 보인다고 서로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그냥 촬영하는 사람만 간단하게 위로 올라가면 돼요. 위로 올라가서 밑을 바라보면서 촬영하는 것.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당기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까지 다 잘 당기겠죠. 이제 이런 샷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이 앵글 샷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찍으니까요. 하이 앵글 샷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한번 반대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그것도 옆에 있는 건데 그 맨발길 세종시 맨발길을 이제 취재한 겁니다. 그 이름이 어딘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 근처입니다. 아무튼 여기 이제 근처에서 맨발길을 촬영을 했는데 그냥 맨발길 물론 이렇게 맨발인 사람들의 모습도 드러나긴 해서 그냥 맨발길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냥 걷는 느낌이고 뭔가 특별한 느낌이 없어서 좀 평이한 느낌이 들어서 한번 구도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와해 밑으로 엎드렸죠. 이걸 찍으려고 전 진짜 그냥 바닥에 엎드렸어요. 네, 그 엎드려서 뭐가 뭔지 상관없이 왜냐면 그 좋은 컷을 그때 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밑에서 찍었을 때 확실히 이 맨발길의 느낌이 더 살아나는 게 보이시죠? 네, 그 사람의 모습이 굳이 안 드러나도 요
이 발만 보여줌으로써 저기 그 느낌이 훨씬 더 살아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또 위에서는 아까 봤었던 이 진흙의 질감들, 요 맨발길의 질감까지 같이 한번 느껴지는 게 아마 느껴질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맨발길의 치대 연속으로 중앙공원에 있는 맨발길인데 그것도 이제 취재할 때 위에서 찍을 때는 물론 뭐 걷는 사람의 느낌도 나고 길의 느낌도 나지만 특별한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와의 밑으로 자세를 누워서 사진을 촬영하면 이 흙의 느낌들, 이 바닥의 질감이나 이런 느낌하고 그 맨발에 닿는 사람의 발의 느낌, 이런 게 좀 더 생생하게 담겨지겠죠. 이렇게 낮은 앵글에서 촬영하는 거를 아까는 하이 앵글에 했으니까 이건 뭐라 하죠? 네, 맞습니다. 로우 앵글 샷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배웠죠? 하이 앵글 샷은 피사체보다 높은 위치에 두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컷,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그리고 로우 앵글 샷은 피사체보다 낮은 위치에서 촬영하는 컷,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메모 열심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거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냥 아까 전처럼 뭐 로우 앵글 컷이 좋다고 무조건 모든 사진을 다 이걸로 담으면 될까요? 나중에 취재를 해서 갔는데 사진 가져와봐 했는데 다 이런 컷으로만 채워져 있고 이게 멋있어서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까 말한 대로 뭐 이런 사진도 필요하고, 이런 사진도 필요하고 다양하게 찍어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는.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예시를 위해서 이렇게 좀 극단적인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지금 말한 것처럼 너무 어디 갔을 때 한 가지 구도로만 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지금 보는 이 시선, 이 구도로 모든 사진을 아마 찍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카메라 앵글의 높고 낮음은 파보에서 높은 게 아니고 그 피사체를 기준이라는 겁니다. 피사체를 기준으로 그 상대적인 위치라는 것. 지금 피사체를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하이 앵글 샷, 그리고 우리가 보는 샷을 노멀 앵글 샷 아니면 아이 레벨 샷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로우 앵글 샷.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교회니까 아무래도 촬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가 뭐냐면 그냥 우리 어른이 서서 그냥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렇게 잠깐 이렇게 아이들의 기준을 맞춰서 낮추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귀차니즘과 대충리가 자연스럽게 우리를 붙잡아서 그냥 서서 찍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생생한 모습이 잘 안 담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좀 그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매주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다채롭게 이게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많이 열심히 해서 준비를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사진이 항상 너무 비슷한 구도, 너무 다 이 구도의 사진들을 너무 많이 찍는 거예요. 한번 쭉 볼까요? 최근에 있는 사진들 갖고 온 겁니다. 홈페이지에서. 네, 지금 다 한번 볼게요. 네, 요거는 그래도 조금 낮췄네요. 네, 유일하게 하나 있었습니다. 네, 조금 낮춰서 계속 살펴볼게요. 요거는 이제 청소년분과 아마 행사를 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시종일관 계속 약간 그 시선이 느껴지죠. 어디서 찍었는지 느낌이 계속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컷이 왜 나왔는지 알려드리면 전체가 나와야 된다는 강박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거 막 애들 했는데 뭔가 전체를 담아야겠다. 근데 문제는 전체 나온 컷 당연히 있어야겠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 컷에만 너무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런 컷이죠. 전부 다 동일하게.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작년 예배 참여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 예배를 거의 해서 사진을 많이 찍지 못했는데 한번 제가 찍은 거 다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6년 전쯤에 찍은 사진인데 이제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자세를 완전 낮췄습니다. 일어서질 않았어요. 그날은 계속 이제 아이들 시선을 계속 보이시죠? 시선에 맞춰서 제 딸입니다. 네, 밑에서 계속 이제 아이들 컷에서 만약에 좀 이거는 이제 그 찬양하시는 분들 하면은 여기에 맞춰서 또 서있죠.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앉아 있으니까 와에 낮춰서. 만약에 이 컷을 위에서 찍었으면 아이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아래서 계속 이제 아래에서 찍었죠. 이제 단체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단체 사진 찍을 때 그냥 서서 찍잖아요. 우리가 저기에서. 근데 이거 찍을 때 저 완전히 엎드려서 찍었어요. 엎드려서 찍어야지 밑에 있는 애들부터 전체적인 표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잠기겠죠.
그래서 이제 좋은 사진을 위해서 또 시도해 볼 만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가가기 또는 멀어지기입니다. 일단 이거를 설명하려면 조금 렌즈 설명을 조금 드려야 돼 갖고, 카메라가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건데, 근데 우리가 핸드폰 카메라에도 광각이나 표준이나 이런 망원 이런 게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생각을 하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되는데요. 카메라 렌즈는 이미지가 당기는 하각에 따라서 광각 렌즈, 표준 렌즈, 망원 렌즈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각 렌즈는 지금 요 범위 보이시죠? 이 각도가 보이시죠? 우리가 현재 보는 것보다 조금 넓게 보는 거, 더 넓게 당기는 걸 광각 렌즈고, 표준 렌즈는 정말 우리 왜 표준이냐면 우리 눈 보는 거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한 각도의 그 하각을 담는 거기 때문에 표준 렌즈고, 망원 렌즈는 우리가 눈 보는 것보다 더 당겨서 보는 거, 더 우리가 망원경을 쓰죠. 망원경처럼 더 당겨서 보는 그런 렌즈입니다. 우리가 표준 렌즈로 만약에 이런 컷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정도의 하각이에요. 근데 이걸 망원 렌즈로 봤을 때는 좀 더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잘 당기겠죠, 전체적으로. 아까 감각으로 하면. 근데 망원으로 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좀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서, 아까 이제 전체 가족이 아닌 그 아빠랑 아기의 모습만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당기겠죠. 이제 좀 막 복잡하실 텐데, 이거 사실 뭐 그냥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요. 일단은 광각 렌즈는 말한 대로 특징을 보면 일반적인 용도예요. 그냥 넓은 장면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여기 참석한 사람들 예를 들어 다 촬영을 해야겠다. 근데 그러면은 조금 광각 렌즈 넓게 보이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거나 아니면 뭐 실내 사진들이나 이런 거 찍을 때 좀 필요하고, 그냥 표준 렌즈는 우리 눈과 비슷한 시야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막 찍고 싶은 거, 예를 들어 뭐 음식 사진을 찍든지, 뭐 그냥 일상적인 뭔가 우리가 지금 보는 거와 그대로 담고 싶다. 그때는 표준 렌즈를 사용하고, 망원 렌즈는 좀 멀리 있는 피사체를 확대한다고 하는 거니까 좀 멀리 있는 거를 좀 확대해서 볼 때, 뭐 스포츠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하는데 막 공차고 있는데 옆에 같이 가서 이렇게 촬영할 수 있잖아요. 그냥 멀리서 찍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망원 렌즈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이기도 한데, 이게 여기에 있는 이런 뭐 몇 미리 이렇게 써 있는 게 옛날에 이제 필름 카메라 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는 것 중에 풀프레임이라고 그 센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름처럼 카메라 이미지를 담는 센서가 있는데, 그 풀프레임 센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초점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지나가듯이 들으세요.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나중에 한번 강의 돌려보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그 광각 렌즈로 그 센서랑 그 렌즈 안에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그 광학적인 렌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렌즈 안에 그 렌즈가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 게 렌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중심점이 센서랑 가까우면 광각 렌즈고, 이게 조금 멀리 떨어지면 망원 렌즈입니다. 예. 표준은 당연히 중간이겠죠. 그 하각에 따라서 그 렌즈를 구분했다면, 이번에는 그 초점거리를 가변할 수 있냐, 그러니까 초점거리를 움직일 수 있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렌즈가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단렌즈, 말 그대로 하나의 하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광각 단렌즈다. 그러면 요 하각만 그냥 그 카메라에 있는 거예요. 하각을 조절할 수 없고. 근데 그 줌렌즈는 뭐냐면 화각을 왔다 갔다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 본 것처럼 뭐 광각 렌즈였다가 망원 렌즈였다가 이거를 그 하나의 렌즈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줌렌즈라고도 하고, 초점을 여러 개 맞출 수 있으니까 다초점 렌즈라고도 합니다. 이제 비교를 해보면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단렌즈 같은 경우는 그 하나의 하각만 보여준다고 했죠. 하나만 보여주는 대신 그만큼 화질이 좋습니다. 왜냐면 그것만 잘 보여주면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렌즈를 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줌렌즈 같은 경우에 아까 여러 가지 하각을 보여준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 거기에 맞춰서 다 골고루 보여주려면 아무래도 다 화질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일반적으로 떨어지죠. 근데 이게 왜 상대적으로라 그랬냐면, 줌렌즈인데도 단렌즈보다 당연히 더 화질이 좋은 것도 있어요. 비싼 거면. 뭔가 좀 더 만든 새를 잘 만든 건 더 비싸. 그 줌렌즈에는 불구하고 단렌즈보다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비싼이죠, 그냥. 갑자기 렌즈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서 조금 이제 피곤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왜 제가 갑자기 이거 하다가 렌즈 얘기를 했냐면, 그 자신만의 하각을 가져야 된다. 요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마 좀 어려우신 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작년 말에 아마 다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흑백 요리사.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 자신의 분야에서 다 인정받는 셰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셰프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그 인정받는 셰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좋은 맛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또 수많은 훈련과 요리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확립했고 좋은 맛을 얻어내는 걸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사용하는 도구에 대해서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계속 감각을 익힌 겁니다. 아마 그 프로그램도 보시면 보면 그분들 막 보지도 않고 막 그 파도 썰고 보지도 않고 막 요리도 하고 막 합니다. 그만큼 그 도구가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재료를 넣으면 아 이거는 어떤 맛이 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거다. 하도 이제 20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계속 그런 요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무엇이 필요한지 이제 감각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가장된 말이지만 눈 감고도 요리를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 겁니다. 사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진에서 자신의 하각을 가진다는 것은 요리사가 이제 맛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각의 프레임 한번 지금 이렇게 해볼까요? 한번 해서 두 손으로 해서 이 사진 안에 이걸 한번 보세요. 그 사이를 여기 안에 뭐가 담길지 이제 그거를 디테일하게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만의 하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요런 샷이 나오겠다. 요 정도가 담겨서 요런 샷이 나오겠다. 요런 감각적인 그 통제가 된다는 겁니다. 디테일이.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자신만의 하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여러 렌즈, 막 이 렌즈 저 렌즈를 막 기웃기웃 거리지 말고 자기가 평생 동안 익숙해질 렌즈 하나, 딱 한 가지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막 렌즈 여러 개 살 필요 없어요. 그 딱 하나, 아까 얘기했듯이 이왕 살 거면 그 단렌즈, 그 화질이 좋은 단렌즈 하나를 사갖고 그거를 이제 장착을 해서 계속 그 하각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정말 여기서 찍으면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 보지도 않고도 뷰파인더 보지도 않고도 대충 이 정도 찍으면 이게 나오겠네. 이런 감각이 익혀질 정도로 이거를 그 익숙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게 우리가 줌렌즈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 물어보면 왜 줌렌즈 쓰냐고 하면은 그냥 여기 서서 그냥 당겨서도 찍고 넓게도 찍고 막 편하게 찍을 수 있다. 요 관점을 가지고 찍는 사람들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줌렌즈에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촬영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뭘 이렇게 하고 뭘 전달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넓게도 찍을 필요도 있고 가까이 들어가서 찍을 수 있고 여러 화각을 막 찍어야 돼 순식간에. 근데 막 그때 우리가 렌즈를 갈아 끼고 막 카메라를 바꾸고 막 이렇게 해서 촬영할 수 있을까요? 그 짧은 순간에? 네,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줌 렌즈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단순히 관광 렌즈가 우리가 넓게 보여준다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관광 렌즈를 찍다 보면 왜곡이 발생합니다. 이 같은 인물을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감각으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사진이 약간 조금 왜곡이 된 느낌이 든 겁니다. 코 쪽이 갑자기 또 커진 것 같고. 근데 조금 망원 계열로 갈수록 조금 자연스러운 인물 사진이 됐죠. 이걸로 보면 좀 티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 좀 극단적이에요. 감각으로 갈수록 점점 좀 일그러져 있죠. 그런 것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운전하다 보면 많이 보잖아요. 볼록거울 기억나시죠? 볼록거울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뭐라 그래 사각지대.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부분까지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왜곡을 많이 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보이는 대신 왜곡이 심하죠. 우리 가까이서 한번 가서 찍어보면 아마 알 겁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또 이제 매그넘 워크샵 얘기를 좀 잠깐 하면 그때도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참가자 한 명이 계속 그 관광 렌즈로만 사진을 다 촬영해 온 거예요. 그게 뭔가 이제 그분한테 그게 익숙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조금 그걸로 찍다 보니까 다 그 왜곡도 심하고 사진이 좀 전체적으로 조금 사진들이 좀 이쁘지도 않고 뭔가 포인트도 없고 계속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분이 그 갖고 있는 렌즈가 줌 렌즈였습니다. 줌 렌즈에서 감각으로 계속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때 작가가 어떤 말을 했냐면 그 줌 렌즈에다 와에 고정을 하고 그 하각을 거기 테이프로 그냥 감으라고 했어요. 그냥 감각을 와에 쓰지 말라고 그냥 차라리 테이프를 감아서 촬영을 그 하각으로 계속 촬영하라. 그리고 자신의 그 익숙한 하각에 그 하각으로 계속해서 사진을 연습하고 찍어야 된다. 요거를 그분한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관점의 전환. 우리가 이제 그 하각을
서 있는 자리에서 막 바꾸지 말고 직접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렸는데 여기서 마이크 이러고 질문 드리면 되나요? 그냥 직접 다가가서 이렇게 질러야겠죠. 그래야지 목소리가 더 당기겠죠. 그렇게 이제 그런 훈련, 그러니까 하각을 자신만의 이제 하각을 조금 찾고 나서 그걸 자꾸 하다 보면 훈련이 되다 보면 이제 사진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이제 왜냐면 이제 자신이 그 담길 것들을 어느 정도 통제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이제 요리할 때 이 요리를 어떻게 도구를 써야 되는지 점점 익숙해지는 거죠. 칼질도 더 익숙해지고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쓰는 카메라인데 이 렌즈, 이 단렌즈거든요. 망원 계열의 단렌즈인데 저는 요거를 자주 요거 사실 저는 이거로만 사진 찍고 싶어요. 이거로만 한 7년 정도 이제 찍고 나니까 정말 그냥 정말 눈 감고도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걸로 하고 대충 이렇게 찍으면 구도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리고 뭐가 담길 것 같아. 이런 게 다 이제 예상이 어느 정도 된 거죠. 근데 문제가 이게 이제 아까 그 망원 렌즈라고 했어요. 이게 좀 하각이 35mm로 한 사람은 120인데 이 120이면 굉장히 좀 망원입니다. 좀 당겨서 찍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진을 망원으로 찍을 수 없잖아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 아까처럼 행사를 뭘 담아야 되는데 다 망원으로 여기서 찍으면 만약에 그러면 얼굴만 나오고 손만 나오고 다 이런 사진을 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쓰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줌 렌즈입니다. 네. 좀 다양한 하각, 광각부터 망원까지 어느 정도 되는 하각이 되는 렌즈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행사를 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렌즈를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정말 싫어요. 예. 지금 요 렌즈 보다 그냥 정말 아까 그 렌즈로만 사실 찍고 싶은데 그렇게 계속 담을 수가 없는 거죠. 휴대폰 이거 제 것도 이제 핸드폰인데 핸드폰도 그 보시면 아마 뒤에 한번 지금 보실래요? 다? 뒤에 보면 렌즈가 아마 다 있을 겁니다. 렌즈 한 2개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요즘 거의 한 2개는 기본이더라고요. 하나만 있는 분도 아마 있어요. 3개 있는 분도 있죠. 네. 3개 이게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폰 12 미니인데 광각하고 초광각,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와에 이건 광각밖에 없는 거죠. 저게 구도가. 근데 조금 좋은 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뭐 프로 모델이나 그런 것들은 렌즈가 3개가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망원도 좀 들어있다고 하더라고 그 렌즈가. 그래서 우리 현실적으로 이제 사진 찍어야 되니까 그 이왕 찍을 거면 조금 망원 계열로 최대한 찍고 근데 망원 계열로 찍다 보면 다 이렇게 좁게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뒤로 가야겠죠 거기서. 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사진 찍을 때 저 여기서 행사하는데 저 뒤로 가고 이렇게 찍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뒤까지. 왜냐면 아까 그 렌즈를 쓰고 싶어서 그렇게 해야지 좀 더 잘 담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하각을 찾다 보면 분명히 사진이 좋아져요. 이게 지금 당장은 이게 확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사진을 찍다 보면 곰곰이 하다 보면 제가 이제 한 말들이 조금씩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나의 렌즈로 계속 찍어라. 네. 세 번째 키워드와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죠. 아무래도 좀 그 내용이 많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네 번째랑 5번째 조금 가볍게 가겠습니다. 힘들잖아요, 우리 다. 네. 네. 힘듭니다. 네, 네. 자, 아마 요거 어느 장면인지 아마 아시는 분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올드보이. 예. 예. 굉장히 좀 오래됐죠. 올드보이 한 20년도 더 넘었는데 제가 좀 좋아하는 한국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게 아마 올드보이로 기점을 해서 한국 영화가 굉장히 좀 부흥을 했던 그런 기념비적인 작품이기도 하고 이 영화를 보면은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최민식 주인공이 어떤 사설 감옥 같은 데 갇혀 있죠. 거기 갇혀갖고 그 TV 권투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것들을 보는데 그치지 않고 손에 피가 날 정도로 그걸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1, 2년도 아니고 한 15년 가까이 요거를 계속 이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실제 나중에 나갔을 때 자연스럽게 싸움을 잘하게 된 거예요. 거기 자기 상상 훈련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입니다. 이게 초반부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2가지 의미를 저희한테 던져줍니다. 뭐냐면 올드보이에서 주인공이 싸움을 잘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첫 번째는 많이 봤다는 거죠. 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주인공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TV만 켜놓을 수 있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TV 보고 먹고 이런 거밖에 할 수 없는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TV를 계속 많이 봅니다.
많이 보다 보니까 어디에 뭐 그 아까 싸움도 잘하게 됐지만 뭐 세상에 대한 상식도 굉장히 막 거기서 많이 익혀요. 뭐 뉴스 같은 걸 계속 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당연한 세상의 원리입니다. 뭔가를 많이 보고 많이 들으면 당연히 그거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냥 정말 우리는 어떤 것을 많이 보면은 그걸 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단순히 주인공이 그냥 그 장면들만 보고 연습을 만약에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장면만 계속 봐요. 그냥 재밌다 하고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걸 잘할 수 있을까요? 장면 본다고? 단순히? 네. 피아니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피아노 이제 잘 치시는 이제 한 분 계시는데, 피아니스트, 아무리 뭐 좋은 피아니스트 정말 그 사람이 치는 거 듣기만 한다고 우리가 피아노 잘 치나요? 저기에서? 아니죠.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 싸움을 잘 할 수 있게 된 이유 두 번째는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그 실제 거기서 계속 벽에 부딪히면서 연습을 계속 했다는 거죠. 피아노도 마찬가지로 듣기만 한 게 아니고 계속 쳤기 때문에 잘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많이 하다 보면 얻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통찰력은 그러니까 사물이나 상황의 본질을 깨뚫어 보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단순히 그냥 어떤 지식이나 이런 표면적인 관찰이 아니라 그 깊이에 있는 이해와 또 그런 것들의 원리 같은 것들을 파악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보게 되면 통찰력을 얻게 됨으로써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본 사람이 요리를 또 잘하거든요. 자기 자신 자체도 맛있는 음식을 많이 안 먹어봤는데 어떻게 요리를 잘하겠습니까? 자기 자신 자체도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 게 우리가 그냥 사진을 단순히 그냥 앞으로 볼 때 이것이 뭐 좋다, 아름답다 요거 관점에서만 자꾸 보지 말고 좀 사진을 좀 비평적으로 자꾸 보는 것을 습관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진 아까도 우리 단톡방에 사진들 많이 올려놨죠. 그래서 각자 아마 의견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이건 조금 좋은데 이건 아쉬운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자꾸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우리가 아무 사진이나 본다고 될까요? 네. 이거 제 집에 있는 사진 책 관련된 책을 몇 권 뽑아서 찍은 건데 사진 쪽에서 만약 좋은 사진을 찍으려면 좋은 사진을 찍은 사람들의 책이나 사진들을 많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저거 많이 본다고 해도 나쁜 사진만 자꾸 보면 우리 기준이 그거에 맞춰집니다. 자꾸. 그러니까 자꾸 그 좋은 사진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이런 사진들을 많이 보고 또 이제 전시회 같은 사진 전시회나 뭐 이런 데를 가서도 조금 볼 수 있으면 기회가 된다면 그런 가서도 많이 좀 보고 사진 굳이 전시회 안 가도 사진집이나 뭐 이런 거 사서 좀 봐도 많이 사서 자꾸 보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꼭 사진뿐만 아니고 그 미술 관련된 거나 같은 이 시각적인 매체, 이미지 관련된 것도 자꾸 보다 보면 도움이 돼요. 그런 이미지를 이해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안 갈 거잖아요. 전시회. 안 갈 거죠. 우리가 안 갈 거고 어차피 컴퓨터로만 볼 건데 그래서 추천하는 사이트는 일단 우리가 계속 언급했던 그 매그넘 포터스 있죠. 다큐멘터리 사진. 이분도 그 사이트에 그 작가별로 찍은 사진들을 쫙 볼 수가 있어요. 그 이름별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작가들이 찍은 사진들을 보다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사진 찍었냐가 그 쭉 보여요. 그 작품들을 쭉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멘트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생각하는 사진에 대한 철학 같은 멘트가 있고 그 철학하에 찍은 사진들이 쭉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런 마인드로 사진 찍었구나.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안 들어가 보실 것 같지만 한번 그래도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괜찮은 사이트가 있어요. 국립현대미술관. 여기 사이트 가면 그 신기한 게 여기 본인들이 소장한 그런 사진 작품들 있죠. 이 사진 작품 아카이브를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사진 작가들 그 많은 사진 작가들의 그 사진들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유명한 국내 사진 작가들 소장하고 있는 여기서 그 사진들을 볼 수 있으니까 국립현대미술관 여기도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사진이라고 쳐보고 여기 제가 사진이라고 쳤죠. 사진이라 치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보다 보면 뭐 도록도 있는 경우 있고 뭐 작품에 대한 해설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좀 그전에는 사실 수동적인 사진 촬영을 해왔잖아요. 그 첫 주차에도
1주차에도 얘기했듯이 근데 이제 좀 능동적인 사진 촬영으로 조금 전환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여행에서 조금 사진을 갔을 때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조금 약간 의무적으로 사진 찍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도 여기 여행 왔는데 그래도 뭔가 남겨야 하니까 그냥 약간 인증샷 그러니까 모든 사진이 다 인증샷밖에 없어. 다 이렇게 찍은 인증샷밖에 없는. 그냥 의무적으로 찍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수동적인 사진 촬영.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그 사진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앨범 보면 다 이 사진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약을 해야 돼요. 우리 계속 머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능동적인 사진 촬영으로 이제 도약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사진 촬영을 전환하게 되면 좀 얻게 되는 거는 자기 자신이 선호하는 사진에 대한 선호하는 주제 같은 거를 좀 발견하게 돼요. 오늘이 아니고 그 1주차 숙제를 해서 올려주신 사진들을 제가 좀 봤는데 사진을 보다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거기서 잠깐 드러납니다. 이분이 좀 자연의 이런 아름다움을 조금 촬영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좀 이분은 어떤 뭐 인물적인 요거에 조금 관심이 있으시구나. 이런 포인트들이 사진에서 보입니다. 찍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씩 잡혀가는 거죠. 잠깐 이제 제가 이거 선물로 이제 드린다고 갖고 왔는데 이거는 이제 4주차 다 진행하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한테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윤민의 집이라고 뭐 그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 그 토목학자가 있어요. 그 전몽각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오랫동안 자신의 가족을 담은 사진집입니다. 그 전문 사진 작가 아니에요. 아마추어 사진 작가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 큰딸 이름이 윤미인데 그 큰딸이 태어날 때부터 시집 갈 때까지 부제가 그렇게 써 있어요. 윤미 태어나서 시집 가는 날까지 요거를 26년 동안 사진을 담은 거를 사진집으로 낸 분이래요. 근데 이게 한국 다큐멘터리 사진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진 책입니다. 한번 사진 좀 잠깐 볼까요? 윤미입니다. 네. 이분이 전목각 선생님이고 윤미 같이. 네. 자연스럽게 이제 졸업하는 날 또 당연히 이런 것도 찍고, 네, 그리고 교복 입는 모습도 교복을 새로 입는 모습 찍고. 근데 마지막 사진은 요 사진으로 끝납니다. 결혼식 사진. 네. 그리고 미국으로 딸은 떠나갔대요. 네, 저는 떠나간대요. 어떠세요? 사진 한번 보시면서 좀 한번 의견을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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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신가요? 네. 어떠셨어요? 되게 따뜻하고요. 분위기가 네. 되게 따뜻하고 네. 그리고 가족들 간의 그 따뜻한 분위기를 사진으로 너무 잘 담아냈다라는 그렇죠. 생각. 네, 맞습니다. 뭐 더 안 물어봐도 되겠네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딱 보이십니다. 그 이 사진들에서 좀 그 사진을 담아낸 그 아빠의 따뜻한 시선이 좀 느껴지시나요? 그 사진 내내 그런 것이 느껴지죠. 네. 이 사진들이 이제 그렇게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좀 따뜻한 시선 그런 거 담겨 있고 무려 26년 동안 꾸준하게 계속 그 가족을 계속 그 주제로 하나의 주제로 계속 담아왔다는 거예요. 네. 이 정목 선생님이 이 윤미뿐만 아니고 자기 아내 사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진 안에 같이 아내 사진도 가족을 그렇게 20년 동안 담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감동인 거죠. 끈기 있게 담았던 것이.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평생 하나의 주제로 만약에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주제로 사진을 한번 찍을까요? 네. 좀 생각할 시간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바로 드려갖고 좀 죄송합니다. 네. 저는 사람을 찍을 것 같아요. 사람을. 지금 사람 중에서도 그냥 지금 생각나는 거는 네. 그냥 저희 아들. 네. 근데 지금 이제 애가 고3이다 보니까 커가지고 절대 자기 얼굴을 안 나오려고 하죠. 못 찍게 하는 상황이어서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름이 혹시 아들? 정의현. 의현. 의현이네 집으로 하나 사진을 찍고 싶은데
지금 그 안돼 아쉬움이 좀 위에 있으시다. 집은 아니고 위에만. 아, 네. 아, 네. 네. 아, 네. 한번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저 자신을 찍고 싶습니다. 아, 오, 좋은 주제요. 네, 좋습니다. 네. 네. 변화 과정을 네. 찍어서 네. 스토리로 남기고 싶습니다. 아, 네. 너무 너무 모범적인 답변이시긴 한데요. 또 혹시 말씀해 주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혹시 주제? 아, 네. 요. 네. 그 숲 가꾸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숲 같은. 숲 숲 가꾸기. 아, 예.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일하는 거 첫 번부터 지금 한 10몇 년, 12년 정도인데 오. 그것을 담고 싶은데 그 기록을 잘 못 찍었어요. 아, 그래서 네. 좀 잘 해보고 싶네요. 지금 이번 배워가지고. 아, 좋습니다. 아, 정말로 딱 필요한 사진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나중에 드리려고 했는데 시작하면 됩니다. 일단.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혹시 새로 오신 네, 혹시 주제를 어떤 걸로? 네. 저는 일단 저랑 인연이 닿았던 사람들과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아. 그거를 남겨두고 여기서는 이런 사람을 만났구나 아, 라는 거를 추억하고 싶습니다. 지인들 같이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네, 계속 해외 인연이 가서도 만난 이제 사람들. 그럼 좀 인물 사진 쪽으로 네. 좀 관심이 많으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진 올려주신 거 봤는데 굉장히 사진 좋더라고. 좀 이따 이제 얘기 나눌 건데, 네. 혹시 또 저기 네. 또 전달 좀 해주시면 멀어서. 네. 저는 네. 반려동물이 있는데 노견들이 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어주고 싶은데 네. 근데 가만히 안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움직이는 대상을 어떻게 잘 찍을 수 있는지 배우고 싶어요. 좀 포인트가 또 있으시군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주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좀 관심 있어 하는 일도 있고, 또 인물,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 본인 자신도 찍으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주제가 다 각자 있습니다. 각자 찍고 싶어 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다 있어요. 전부 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번 아직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으신 분이 많이 있으면 한번 돌아가면서 오늘 그걸 한번 계속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하나의 주제로 찍으면 뭘 찍어야 될까? 어떤 걸 찍으면 좋을까? 이걸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 그 다섯 번째 키워드, 이제 다르게 표현하기 부분을 이제 할 건데요. 일단 이걸 위해서 광고를 하나 몇 개 볼게요. 잠깐만요. 갤럭시 S4 LTA 공이 한번 굴러가는 동안 몇 권의 책을 다운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매우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선대 완료. 파이팅! 액션! 오! 대박 26권! 3초 만에 26권? 뭐 언제 달고? 야! 네, 또 볼게요. 네, 좀 정신없죠? 네. 갤럭시 S4로 바꿨어? 내 거랑 똑같네. 똑같아? 갤럭시 S4에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는 기술을 더하다. 잠시만 여보세요. 오직 SK텔레콤만. 삼성 갤럭시 S4 액티브. 동일한 그 연도에 아이폰 광고 나왔어요. 한번 아이폰 광고 볼게요. Every day, more people enjoy their music on the iPhone than any other phone. 네, 지금 일단 이 두 광고를 봤는데요.
요거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한번 네, 의견을. 첫 번째랑 두 번째. 네, 삼성 광고하고 저기하고. 아, 답이 벌써 보여서 죄송해요. 안 보고 했어야 되는데. 아, 제가 이렇게 놓칩니다. 이걸 지금 물어봤어요. 저 하고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아, 네, 그냥 말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두 광고를 보시잖아요. 아, 그 차이가 딱 명확합니다. 삼성은 그 계속 자기 제품이 좋다. 아, 이게 나 이런 기술이 있어. 이런 기능이 있어. 다 광고 내내 그걸 계속 강조하고 계속 보여줘요. 근데 아이폰 광고는 어땠습니까? 광고와의 말도 없었어요. 그냥 그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냥 단지 보여주기만 했을 뿐입니다. 어떤 게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광고적으로? 두 번째. 아, 그렇죠. 이게 삼성 갤럭시 쌤한테 죄송한데 이 광고에 한해서 정말 보면 저는 아이폰을 살 것 같아요. 이걸 보고 나서. 네. 그냥 이 제품이 좋다.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 나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나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본인 입으로 막 말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매력을 느끼나요? 저기서. 네. 그렇진 않죠. 네. 그냥 은은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행동이나 이런 거에서 보여주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처럼 삼성 광고처럼 그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꾸 드러내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여기에 빠집니다. 소재주의라는 거에 빠져요. 소재주의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주제를 표현할 때 그 대상이 직접 나타나야 그거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사과를 저걸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사과가 꼭 있어야지 그 사진을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소재주의입니다. 그 아까 이제 그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소재주의에 빠졌는데 이거 문제점이 있는데 너무 많죠. 이거 그냥 읽지 않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쉽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별을 주제로 만약 가사를 쓴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사를. 그래서 뭐 그녀와 이별해서 너무 슬프고 허전해요. 이런 가사를 만약에 썼다고 합니다. 이게 저기에서 뭐랄까 그 슬픔이 느껴지나요? 그냥 뭐 문장이 너무 평이하죠. 여기에서. 근데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잘 아시는 노래일 거예요. 네버엔딩 스토리. 네. 네버엔딩 스토리에서 이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손닿을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도 넌 숨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엔 같은 모습의 바람이 지나네. 이별이란 표현은 단 한마디 언급되진 않은데 우리가 그 빈 벤치를 통해서 이별이라는 게 느껴지죠. 아까 처음에 봤던 슬프고 허전해요 이런 그 직관적인 것보다 더 이 은유적으로 더 와닿는 더 매력적인 가사가 된 겁니다. 이번에 사랑을 주제로 만약에 가사를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물론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와닿을 수 있을까? 너무 많이 쓰던 표현이기도 하고 평이한 표현이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볼까요? 신해철의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거 노래 아시죠? 네. 그 노래를 보면 가사를 나중에 한번 보셔야 됩니다. 보면 가사 내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가사에서 그 절절한 사랑이 느껴져요. 사랑이란 말은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런 모든 표현 속에서 사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직접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자꾸 드러내려고 사진을 찍다 보면 멋이 없습니다. 사진이. 우리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좀 더 뒤에서 살펴볼 건데 뭔가 주제가 있어. 우리 그러면 그걸 너무 직접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하잖아요. 꽃이다 그러면 꽃 이쁘게 막.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은은하게 보여줄 때 더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별이라는 주제로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해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주제를 해서 그럼 당장 생각나는 건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 막 이거밖에 장면이 생각나지 않을 거예요. 너무 직접적이죠. 너무 많이 보기도 했어요. 그냥 저 사람 그냥 슬픈가 보다. 거기서 끝 1차원적인. 근데 이별을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어 빈 벤치로 누군가 앉아 있었던 빈 벤치로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어떤 공원에서 찍은 건데 예를 들어 그냥 이 벤치로 표현하는 거죠. 아무도 없지만 사람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아니면 이런 빈 뭔가 그늘 누군가 타다가 지금 방금 떠난 듯한 뭔가 그네 이런 걸로도 표현할 수 있고 뭔가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 이별한 사람이 드러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게끔 찍는 것이 이제 소재주의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시로 이제 몇 가지만 보여준 겁니다.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잘 안 보이실 테지만 양쪽에 이렇게 앉은 사람들이 있어요. 등을 맞대고 뭐 이런 걸로도 이별을 표현할 수 있겠죠. 저기에서 예. 뭔가 이별을 그 거리나 이런 떨어진 것을 통해서. 그리고 뭔가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 예. 계속 이 자세에서 계속 오랫동안 이 낙엽을 보시고 뭔가 상념에 빠져 계시는 분이. 예. 그래서 이 사진으로 뭔가 그 사진에서 이분이 뭔가 이별을 하셨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죠. 이 낙엽 하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뭔가 그 사람이 슬퍼하고 울고 이런 표현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주의를 벗어나지 않게 해서 해볼 만한 게 일단은 예상하지 않기입니다. 예상하지 않기는 일단 이걸 한번 영상을 한번 볼게요. 한 명의 모델 6명의 사진작가. 2015년 캐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재미있는 실험이 시작됨. 카메라맨 6명이 모델 마이클의 배경만 듣고 사진 촬영을 한 것. 어불한 말을 듣고 촬영한 사진작가는 그를 유머있고 재능 있는 사람으로 표현했고, 회복 중인 알코올 중독자라는 말을 들은 사진가는 스튜디오 중간에 받침대를 놓고 모델의 다리 뒤로 술병을 암시하는 물병을 두어 그의 상태를 짐작하게 촬영. 백만장자란 말을 들은 사람은 그를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배경을 지운 채 촬영했고, 전과자라 들은 사진가는 얼굴의 그림자와 찡그린 표정을 찍어서 모델의 험난했던 지난 삶을 연상하게 함. 다른 사람을 구한 용감한 시민이란 말을 들은 사진가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해 행복해하는 사람의 표정을 사진에 담았으며, 마지막으로 심령술사라 들은 사진가는 의자 2개를 놓고 그를 촬영했다. 노원 CJ인 나인유. 아무도 당신처럼 보지 않는다. 네, 지금 이제 이 사진을 아까 그 영상을 보시면 각자 어떤 사항이었냐면 그 사진 작가들 6명한테 이 인물에 대한 정보를 다 다른 걸 준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무슨 범죄자라고 설명을 해줬고, 어떤 사람은 뭐 심령술사 뭐 이런 거로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영웅, 누구를 구한 영웅 뭐 이런 식으로 다 각자 다른 정보를 주니까 그걸 가지고 그 예상을 하고 그 담은 사진가는 그거에 맞는 사진을 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상에 담긴 함정이 뭐냐면 그 정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보와 한계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우리 무의식적으로 계속 그 알고 있는 그 정보에 맞는 사진들을 자꾸 찍게 된다는 거죠. 예. 아까 매그넘 워크샵의 그 크리스틸 퍼킨스 그 매그넘 작가도 워크샵 때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어느 현장에 가서 예상을 하고 그 현장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 예상하고 가면 우리가 예상한 그 사진들만 찍고 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 가면 뭔가 슬퍼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럼 그 사진을 예상한 사진들만 자꾸 찍고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예상하지 말고 일단 현장에 가라. 현장에 가서 계속 현장을 둘러보고 오랫동안 산책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현장의 전체적인 상황을 직접 보고 어떤 주제를 담아야지 그 현장에 가서 파악하라는 얘기입니다. 정형화된 사진을 담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 저는 만약에 포토존 없애기 그런 운동이 있다면 저는 동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마 포토존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을 거예요. 근데 포토존이 예상하기에 정형적인 저겁니다. 여기가 가장 좋은 구도야. 여기에 이 사진이야. 이거 완전 그냥 와의 그 땅에다 박았어요. 이렇게. 여기서 찍어야 돼. 예상하기에 가장 정형적인 포토존. 우리 이제 배웠잖아요. 우리 포토존은 물론 한 장 정도 남겨야 됩니다. 근데 포토존에서만 모든 사진을 남기지 말자고요. 이제 포토존이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 가서 좀 돌아다니면 됩니다. 잠깐이에요. 우리 사진 이거 빨리 안 찍으면 놓칠 것 같은 게 아니고 한 10분, 15분 아니면 30분 천천히 산책을 한번 돌아보세요. 가능하다면. 네. 우리 이런 사진 너무 많잖아요. 인스타그램도 너무 많이 올리고 똑같은 사진 재미있으니까. 네. 우리가 어딘가 여행 갔을 때 의미 있는 추억이 남길 때 생각해보면 우리 예상했던 거에서 우리가 추억이 남지 않아요. 우리 제주도 가면 뭐 어떤 걸 보고 여기서 좋았을 거다. 예상한 거에서 추억이 남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가 추억에 남는 거는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인데 예상치 못한 맛집을 발견했고 뭐 길을 잘못 들었는데 어디 가서 되게 의외의 포인트를 발견해서 사진 찍을 포인트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맛집을 발견하거나 이런 거에서 우린 추억이 남고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그 예상하지 말고 항상 천천히 산책하고 사진 찍자. 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느낀 그런 감정들을 한번 솔직하게 담아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그냥 남들이 찍은 그 포토존의 그 사진이 아니고 행복해 보이는 내 모습이 아니고 그냥 그 현장에 갔을 때 그런 들었던 생각들, 슬픔이면 그 슬픔을 담아도 되고요. 어떤 거든 한번 그걸 담아보는 거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그 전주 갔을 때 찍은 건데 전주 갔을 때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예상을 하고 갔어요. 뭐냐면 전주 가면 전통적인 곳이다. 뭔가 전통적인 거 가서 한번 찍어야겠지. 뭐 전통적인 뭐 한옥이든 이런 거 찍어. 근데
근데 찍다 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자꾸 보이는 게 좀 이질감이 있는 거예요. 전통과 현대의 이질감. 그리고 그 전통이라는 게 원래부터 있던 전통이 아니고 막 전통이라고 해갖고 막 만들고 있더라고, 전주에서. 그러니까 만들어진 전통인 거죠. 그래서 그 현장 가서 처음에 예상과 다르게 그냥 그 만들어진 전통, 요 이질감 요거를 포인트를 잡아서 사진을 계속 찍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냥 예상대로만 사진 찍었으면 아마 누구나 어디 뻔히 보는 한옥 사진 찍고 뭐 이런 사진들만 아마 잔뜩 남겼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만들어진 전통이랑 관점에서 사진 찍었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이거는 전통적인 건데 잠그고 있는 자물쇠는 또 현대적인 게 이질감이 있죠. 이것도 보면 프레임이 자연스럽게 나눠졌는데 이쪽은 또 한옥의 전통적인 게 있는데 이쪽은 또 현대적인 건물이 같이 드러나 이 중앙 프레임을 통해서 같이 담겨져 있죠. 이것도 이제 전통적인 그 현장에서 조금 공사의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담아낸 거고. 예, 이런 것도 가려져 있어서 이제 뭔가 한옥인데 이제 그런 공사 현장의 이런 느낌들. 저번에 이거는 지난주에 봤던 사진인데 그 뭔가 공사 현장 거기에서 바라본 전주의 모습, 이질감을 같이 담은 거죠. 한 프레임 안에.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조금 전환을 한 거죠. 이제 예상하지 않고 좀 현장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담아야겠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 14년 전쯤에 계속 서울에서 포천까지 한 왕복 4시간으로 매일같이 출근을 했어요. 1년 반 정도 그렇게 했나? 매일같이 해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 2시간씩 막 출근하고 2시간씩 퇴근하고 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그 출퇴근 과정이었는데 그때 저하고 갑자기 그냥 하나의 전환이 들었어요. 뭐냐면 내가 이 출퇴근하는 이 과정들을 한번 사진을 한번 남겨볼까?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차로 이제 찍을 수 있는 상황일 때 위험하지 않게 한번 사진들을 계속 담아봤습니다. 와가면서 그래서 이 사진을 담다 보니까 그전엔 되게 고통스럽고 저런 출근길이었는데 너무 그런 풍경들이나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장면들을 만날까? 어떤 걸 사진으로 담아서 보여줄 수 있을까? 요것들이 계속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냥 쭉 볼까요? 이제 가면서 이제 그 출퇴근길에서 찍은 겁니다. 이 노량진 쪽으로 기억하는데요. 이게 지금 잘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막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강변에. 그리고 막 뭔가 이상한 뭔가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이한 사진도 좀 있고 뭔가 이제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뭐냐면 버스 창에 비친,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이 비친 반영으로 이제 비친 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퇴근길에 노고남이 보이죠. 이 도시의 불빛과 함께. 그리고 뭔가 이제 회식을 하러 가는 뭔가 직장인들의 모습. 그것들이 흐리지만 그냥 이런 위에 있는 정보들로 인해서 그런 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제 어딘가로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을 이제 계속 담아봤습니다. 뭔가 이제 거칠고 정돈되지 않은 사진이긴 하지만 이런 사진을 찍는다는 행위를 한다고 생각함으로써 그 출퇴근길이 즐거워졌어요. 전환이 된 거죠. 그 사진이라는 매개체 하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사진 한번 시도를 하면 일상이 달라 보일 겁니다. 일상이 그냥 우리가 지나쳤던 그런 일상들이 사진을 찍음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조금 더 새롭게 담겠다는 그런 생각을 자꾸 들면 정말 우리가 그냥 사항들이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고 뭔가 새롭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그냥 사진을 찍는 게 아니고 누군가한테 의미 있는 이야기, 누군가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전달하겠다는 생각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 됩니다. 아까 몇 분 물어봤죠. 그런 의미를 어떻게 담은 사진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사진을 찍으면 그때부터 사진이 재밌고 정말 그런 것들이 새롭게 보일 겁니다. 이제 저는 한 가지 꿈이 있는데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결혼하면 결혼식 때 그동안 어릴 때부터 커가면서 했던 그 모든 사진들을 그러니까 그 중요한 사진들을 다 해갖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결혼식장에서 애들한테 선물로 틀어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그래서 이 작업을 꾸준히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찍을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찍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저도 귀차니즘과 아까 대충주의가 자꾸 요즘 저거 해서 자꾸 휴대폰으로 그냥 대충 찍고 그냥 그럴 때가 너무도 많긴 합니다. 그래도 계속 한번 찍고는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냥 어릴 때 이제 예찬인데 예지가 이제 무슨 첫 돌 때 아마 찍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그냥. 그리고 그 저번 주에 봤었죠. 셋째가 태어나고 나서 호기심을 가지고 보는 예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제 우리 생일이나 이럴 때도 기본적으로 많이 찍죠. 이런 것도 이제 계속 남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지가 이제 점점 커가면서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누나를 바라보는 예준이의 모습. 조금 컸죠, 이제 예준이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꽃을 들고 즐거워하는 예지 모습. 가족끼리 어디를 갔는데 이제 그냥 띵뛰기가 그냥 신나서 같이 뛰는 모습들. 혼자 뭔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삐져서 혼자 울고 있는 예준이.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잘 안 보이긴 한데 생일날 그 케이크 온 거 안 보려고 눈을 감고 있는 예준이. 이런 사진들 누군가한테 이제 이야기를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나중에 전달한다고 했잖아요. 손자들한테 나중에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너네 아빠 엄마가 이랬어. 이렇게 어렸을 때 이랬어. 너네랑 똑같아 지금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사진을 찍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 사진을 찍을지 오늘 한번 돌아가셔서 곰곰이 한번 그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자, 이제 드디어 끝났습니다. 오늘 좀 강의 길어졌는데 죄송해요. 저것도 그 사진도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9시까지 해도 되겠죠? 9시까지 하겠습니다. 그 사진 보는 것까지. 일단 2주차 강의는 오늘 얘기한 거는 움직이기와 많이 경험하기, 다르게 표현하기를 배웠죠.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은 다시 강의 영상 한번 슬쩍 돌려서 한번 보세요. 집에 가셔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러면 제가 어떤 말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5가지 키워드. 이제 어떻게 써먹어야겠죠. 요거. 다음 주에는 각 상황별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실전 위주의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강의를 나눌 건데요. 일단 나누기 전에 다음 주 그 과제는 오늘 뭐 배웠죠? 하이앵글하고 로우앵글 배웠죠.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한번 사진 찍어서 과제로 제출을 하는 겁니다. 네. 로우앵글 찍으시려면 생각보다 많이 엎드리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하이앵글 찍으시려면 그냥 이렇게가 아니고 어딘가 올라가서 찍으셔야 될 확률도 많습니다. 어디든 상관없고 어떤 주제든 상관없어요. 꼭 올려주십시오. 자, 이제 찍은 사진들 한번 잠깐 볼게요. 이렇게 좀 시간이 없지만 좀 빨리 그래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쭉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노을, 저 뒤에 계신군요. 네, 노을을 찍으신 거죠? 저기. 네. 차 안에서 찍은 노을. 그렇죠. 네, 자, 뭐 이렇게 일단 그래도 사진에 대한 그걸 얘기 나눠야 되니까 그걸 표현하려는 이 색감하고 이런 이런 느낌이 좋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루엣의 이런 느낌도 좋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제일 처음 배웠던 게 뭐였죠? 빼기가 있죠. 지금 보시면 아마 그런 빼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빼기 하실 때 안 오셨어요. 그때 잠깐 늦게 오셔갖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요소를 놓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면 그러니까 차 아니라 어쩔 수 없죠. 사실 우리가 뭐 내려서 찍을 수도 없고.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좋은데 너무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주제가 너무 가시처럼 너무 복잡해서 잘 안 보이죠. 그게 점이 좀 아쉬웠어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실루엣으로 지나갈 때 놓치지 않고 그거를 담으려고 했던 그 의지. 네.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사진을 올려주신 그 용기. 네. 저는 그거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은요. 되게 열심히 담으셨네요. 네, 열심히 담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네, 이거는 뭐 휴게소에서 찍은 걸로 제가 들었는데 맞죠? 이거 찍으신 분이 누구시죠? 죄송합니다. 네, 휴게소에서 찍으셨고, 네, 포토존이 있네요. 아까 포토존이. 네, 포토존. 괜찮습니다. 포토존 찍을 수 있어요. 포토존. 자, 인물 이제 뭔가 하고 있는 인물. 근데 여기서 느껴지는 거 다 좋은데 어떤 거를 담으려고 했는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인물을 담으려 했다. 뭐 초상권 때문에 가려주신 걸 수도 있는데, 네, 조금 인물의 표정도 잘 안 드러났고, 만약에 여기서 인물의 표정이 조금 더 드러났으면 조금 더 나았을 거야 아마. 근데 너무 가려졌죠. 너무. 있었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는 걸로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 포토존도 있긴 한데 뭔가 좀 뭘 담으려고 했는지가 명확하게 안 보이긴 합니다. 물론 바다나 이런 모습들이 보여서 좋긴 하지만 네. 네. 모습을 그 주제를 먼저 알겠습니다. 네. 숙제를 하고 계신 분이군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 사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사진을 남겨 이거 네. 말씀하십시오. 네. 요게 이제 프레임 속의 프레임의 느낌으로 이제 촬영을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카톡에도 잠깐 남겨드렸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을 때 그 형식적인 거,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도 물론 있어야겠죠.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근데 이게 뭔가 요거 주제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그 연관성이 있는 그런 거를 프레임으로 담아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그냥 가려진 뭔가예요. 그냥 누가 보면 그냥 사진 잘려진 그 느낌. 왜냐면 어두워 보이니까. 네. 그래서 그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뭘 담으려고 했지만. 그래서 무조건 프레임이다 해서 시도하면 안 되고 그런 거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또 볼까요? 이것도 이제 프레임 속에 프레임을 하시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냥 저것만 찍다 보니까 어떤 건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미지적으로는 흥미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네모난 사진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거기서 약간 다른 프레임을 시도하게 되면 조금 더 이미지적으로 시선은 가긴 합니다. 네, 이제 뭔지 나타나요. 포토존이었네요. 네, 포토존이었던 게 있구나. 네, 포토존. 네, 알겠습니다. 포토존 사진이었고, 네. 열심히 그래도 담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거는 이제 장로님이 사진 촬영하신 것 같은데요.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여기 제천변 걸어오다가 제천변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기 오리들이 먹이 찾는 거 한번 찍어봤어요. 오리들이 이제 물 저거 하고 그런 모습들 좋습니다. 일단 저는 좀 좋게 본 거는 그래도 뭔가 주제로 최대한 당겨서 들어가려고 했던 거. 막 사실 이런 사진 찍은 거 만약에 다른 사진 보면 아마 얘는 조그맣게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이게 뭔지도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최대한 그래도 요거 두 개를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주제의식을 가지고 최대한 당겨서 그래도 찍으셨던 거. 네,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색깔도 똑같은 거였으면 재미없을 건데 그래도 대조적인 색깔을 뭔가 같이 보여주고 그런 행동도 다른 거, 그런 포인트들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셨던 건 우리 아웃포커스나 이런 것도 활용하자 했잖아요. 근데 아웃포커스의 요소나 이런 것들이 사진 속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들, 뭔가를 좀 우리가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고요. 이거는 그것도 네. 같이 프레임이다 생각을 했고 저 위에 다리야 밑에 또 다리가 있다는 거. 네, 맞습니다. 제가 코멘트 남겨드렸듯이 좋은 점은 프레임 속에 프레임을 담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안에 있는 그런 요소들을 담으려고 하셨던 거 그렇긴 한데 이게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시각적으로 조금 이렇게 흥미는 있진 않아요. 이게 물론 프레임을 담았지만 그래도 설명을 들으면 그때 이제 이거 프레임을 담은 거구나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 프레임이 그냥 단지 프레임에서 끝났죠. 뭔가 좀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이거는 혹시 누가 올려주시죠? 네. 어떤 걸 표현하셨는지 혹시? 네, 안 표현입니다. 이뻐서. 물속 그림자. 반영. 네. 반영이 이뻐서. 그건 좋은 포인트입니다. 여기 또 반영을 깔끔하게 그래도 담아주셨어요, 여기다가. 근데 아까 첫 번째 사진하고 약간 데자뷰가 살짝 일어납니다. 지금 보면은 요소가 너무 많죠. 좀 복잡해 보이죠. 그러니까 나타내고자 하는 건 뭔지는 알겠는데 좀 복잡해 보이니까 이미지적으로 좀 혼란스럽습니다. 살짝. 네. 근데 아까 거기보다는 좀 난 게 이런 포인트들이 하나씩 더 드러나니까 좀 나아요. 네. 낫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좋아졌어요. 그 두 번째 사진. 네. 좋습니다. 자, 이것도 또 반영. 제가 보니까 반영에 관심이 많으신데. 반영. 좋습니다. 그 주제로 한번 계속 시도를 해보세요. 저희도 찍어보고. 딱 이렇게 뭔가 아파트가 반영이 깨끗하게 나오는. 뭔가 이게 데칼코마니 같기도 하고. 한번 근데 괜찮습니다. 이게 계속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반영도 담아보고. 근데 이런 사진 담을 때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게 뭐냐면 너무 1대1로 담으면 재미가 없어요. 데칼코마니라고 했죠. 약간 조금 뭔가가 더 주제가 되는 게 더 많이 보이고 반영은 정말 부재적인, 그러니까 보조적인 요소로 보이는 게 더 좋습니다. 너무 정직하죠.
자,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네. 5명이서 축하해주는 시간. 뭐 생일이셨나요? 합격. 좋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뭔가 좀 요소를 이렇게 넣어서 찍으려고 이렇게 그래도 사람을 많이 동원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좀 좋은 점을 드리고 싶고, 요걸로 뭔가 이제 모양을 만들어서 찍으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아웃포커스를 표현하시려고 하시면 프레임을 프레임 속의 프레임. 좋습니다. 그거를 네. 정말 맞습니다. 이 프레임, 이것도 프레임이 될 수 있죠. 저기에서 이 축하하는 사람들의 손을 나타내는, 왜냐면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게 이게 그냥 손이 아니고 축하하는 사람들의 손이잖아요. 그리고 밑에 그 축하를 의미하는 케이크 있잖아요. 같이. 요거를 같이 뭔가 담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런 사진들 시도를 많이 해보세요. 다른 형태로도 많이 시도를 해보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 네, 설명해 주십시오. 그냥 섬에 놀러 갔다가 네. 올라가 있는 꽃이 너무 예뻐서 그걸 네. 찍었고요. 네. 한 이유는 그냥 아웃포커스 네. 그거에 맞추어서 네. 하나는 꽃에 맞추었고 네. 하나는 뒤에 그걸 맞추어서 예비되게 찍었길래 두 개를 네네.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목도 내가 예쁘게 만들어줄게. 다음 식으로. 그냥 파이프 간 네. 그런 긴 간에 꽃이 이렇게 하나 올라가고 있어서 예뻐서 그냥 찍었던. 네, 좋습니다. 이게 뭔가 아웃포커스를 그래도 시도하시려고 하신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좋고, 그런 요소들을 한 거 좋고요. 지금 찍으신 분의 사진은 이 사진뿐만 아니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봤을 때 더 효과가 있는 게, 뭔가 이렇게 어딘가에 붙어 있는 생명체, 요거에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아까 반영에 관심이 있고, 그 붙어 있는 생명체에 관심이 있고, 각자 이제 뭔가 좀 그런 생명체 요소에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어딘가에 같이 있는 생명체, 요걸 한번 계속 찍어보세요. 어떤 형태로든 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목까지 달아주신 걸 저는 보고 싶어요. 네. 나름 요거 사진에 대해서 뭔가 좀 주제를 담으려고 했던 점, 요게 좋습니다. 자, 이 사진들은 네. 그냥 네. 그 카메라에 네. 인물 사진 이렇게 예. 이제 하는 게 모드. 있어갖고 했을 네. 때 네. 내가 원하는 게 되게 두드러지게 찍어진다는 거를 발견했어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우리 인물 사진 모드를 활용해서 아웃포커스 한번 해보자 했죠. 그래서 그 요소를 활용해서 찍으셨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요거에는 이것도 잘 보이죠. 아이슈 벤저 모르겠는데 뒤에 배경은 카페라는 느낌을 살짝 전달해주기도 하고요. 요런 크림이나 이런 느낌이 더 담았고, 이게 만약에 더 아래에서 찍었으면 이게 잘 안 보였을 거예요. 위에 요소가. 그래서 구도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저기서 같이 담으시면 좋고요. 요 사진도 이제 인물 그걸 해서 인물 사진 모드로 어디 해외여행을 가셨나요? 친구랑 이제 베트남 갔을 때 네. 친구분 찍어주는 친구분 찍으신 거고. 좋습니다. 이 분위기가 잘 살긴 합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좀 인물 옆에 조금만 더 공간있었으면 좀 너무 이쪽에 붙은 느낌이 들긴 하죠. 저기에서 차라리 요거를 좀 자르고 더 인물 쪽으로 더 여유를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여행의 느낌이 그래도 잘 살아납니다. 하고 저는 이 사진이 그래도 주신 사진 중에 제일 좋았던 게, 그냥 요 장면들만 보여주면은 그냥 달력 사진이었을 텐데, 그래도 뭔가 직접 타고 있다는 요 느낌, 요 하나 포커스를 걸었잖아요. 그래서 좀 현장에 있는 생동감을 전달했어요. 요 하나 포인트로. 네. 이거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이거 뭐지? 이럴 거예요. 네, 직접 거기서 찍었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도 주신 거죠. 아까 제가 어린이 사진 얘기했죠. 지금 그래도 많이 숙이셨어요. 네, 근데 좀 더 숙여야 됩니다. 우리가 무릎이 아파서 사실 숙이기 힘든데, 저 집에 가면 옷들이 여기가 많이 틀어져 있어요. 저 사진 찍을 때 정말 이렇게 많이 찍거든요. 네, 정말 아이들 사진 찍을 땐 가급적이면 최대한 무릎을 꿇고 낮은 자세로 찍어야 됩니다. 네, 이 사진 보내주신 네. 그냥 최근에 네. 캘리그래피를 배우고 있는데 네네. 그냥 이제 글씨 쓰다가 예. 이제 쉬는 시간 간식 먹으라 그래서 같이. 다이어트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먹고 싶은 거 가져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진도 숙제 안 한 것 같고 해서 핸드폰으로 찍어봤어요. 압박감에 거기서 그냥 네. 찍기는 찍어야겠고. 네. 과자를 이렇게 포커스를 해서 찍을 때 조금 실수한 게 저 뒤에 글씨를 좀 안 나오게 좀 더 글씨가 좀 이렇게 좀 그러니까 뭐지? 흐려지게? 아까
앞쪽으로 해서 네. 찍었던가 아니면은 네. 좀 이렇게 아무튼 그 글씨하고 과자가 좀 떨어져서 위치가 네. 네, 거리가 좀 떨어졌으면 좋았을 아. 거라는 생각에 나중에 찍고 나서 잘못. 아, 그런 아쉬움이 느끼셨구나. 네. 아니 그렇게 뭔가 본인이 아쉬움이 남는다는 게 앞으로 큰 도약을 이룰 시작점입니다. 왜냐면 이거 사진 찍고 난 진짜 완벽해. 그러면은 거기서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찍고 나서 왜 사진 뭔가 좀 아쉬운데 뭐지? 뭐가 빼야 되지? 요 요소를 자꾸 생각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뒤에가 흐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글씨가 있어야 이게 그 서예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더 흐려졌으면 아마 이게 뭐 서예인지 뒤에 무슨 문인지 패턴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네. 요게 아까 요 사진보다는 사실 요게 더 저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게 그거는 이제 진짜 그쵸. 실제로. 간식하고 저거하고 이 갈등, 간식을 먹을 것인가, 저걸 서예를 할 것인가, 이 갈등인데 아쉬운 점이 이게 그냥 은색으로 빛나는 뭔가일 뿐이지 간식이라는 걸 설명하지 않으면 몰라요, 누구도. 네. 그런 아쉬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그 설명하지 않고도 그 요소가 이미지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일단 좀 볼게요. 이거는 혹시 누가? 네, 말씀하십시오. 여기 어떤 걸? 테라리움 네. 교육받으러 이제 만들러 가서 네. 이게 아파트 속에 이게 정원이라는 생각으로 찍어봤습니다. 얘가 직접 만든 그 테라리움이거든요. 네. 네네. 이게 네.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예. 좋습니다. 아니 좋아요. 일단 뭔가 관심 요소가 있다는 게 좋습니다. 요거를 계속 키우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사진을 꾸준히 한번 남겨보세요.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가지만 시도하지 마시고 이렇게도 찍어보고 좀 위치도 한번 바꿔보고 햇빛 드는 곳으로 위치 바꿔보고 아니면 시도를 여러 가지로 해서 계속 한번 이 주제로 한번 찍어보세요. 그 다음 사진도 아마 그렇죠. 계속 이렇게 찍어봐가지고 두 네. 개를 올렸습니다. 여러 개 시도하셨군요. 네. 계속 더 시도하십시오. 네. 더 시도하시고 저거 하고 지금 보면 공통점이 느껴지는 게 아까 너무 이거 구도로 물론 이거 보여줄 수도 있죠. 이 테라리움의 환경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사진들만 다 채우면 안 됩니다. 가감이 밑으로 내려갈 필요성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뭔가 다른 포인트들을 더 확대해서 찍을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한번 시도를.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 사람하고 이 남녀가 있는데. 그래요? 네. 그걸 좀 하려다가 실패해가지고. 실패하셨구나. 네. 괜찮습니다. 원래 그렇게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하다 보면 위치를 옮겨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시도가 아마 있을 겁니다. 계속 한번 도전해 보시고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 사진 혹시 누가 찍으시죠?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 건물 6층 높이 건물 안에서 네. 카운트를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네. 했는데 예. 창틀이 있나요? 지금 여기?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안 올렸나 봐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아까도 계속 이제 반복적인 거죠. 그 프레임이 의미가 있어야 돼. 그냥 단순히 아파트 요거다. 그러면 이제 확실히 알겠죠. 이제 그냥 프레임에 의미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아시겠죠. 그냥 풍경 느낌만 나고 뭔가 시도했다는 건 느낌은 드는데 뭔지 잘 이미지가 안 느껴요. 그러니까요. 늦게 오셨어요. 그냥 좀 지각을 하셔서 다음부터 지각을 하시면 놓칩니다. 숙제를 못합니다. 이제 프레임이 좀 보이긴 하네요. 나름 이 프레임으로 찍으시려고 했던 거. 자, 이 사진은 혹시 누가 보내셨죠? 지금 보내신 분이 안 오셨나 보네요. 이거는 혹시 네. 말씀하시죠. 휴게소에서 찍은 건데요. 네네. 휴게소에서 커피 마시고 나오는데 저 기둥이 있고 거기에 글이 있고 바다가 프레임 안에 바다가 보이고 너무 예쁜 거예요. 네네. 연출을 했어요. 집사님을 얼른 불러가지고 얼른 서봐. 나를 보고 서봐. 뒤로 돌아 서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서. 아까부터 모델이 되셨네요. 당일 1일 모델이 되셨는데. 네. 그 글하고 너무 맞는 것 같은데. 하늘도 예쁘고 바다도 예쁘고. 네. 저는 맞습니다. 제가 카톡에도 남겨드렸는데 일단은 그냥 의미 없는 요소를 찍지 않고 요 문구가 그래도 연결되게끔 우리가 시선적으로 자연스럽게 이 문구가 연결되게끔 찍었던 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같이 프레임에 담으려고 했던 거. 네. 근데 빼기 요소들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해요. 지금 너무 많은 아까 말씀하셨죠. 바다도 예쁘고 바닥도 예쁘고 기둥도 글씨도 예쁘고 집사람도 예쁘고 다 너무 다 예쁜 게 많으니까 다 하나에 담으려고 어떻게 막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요소가 있으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할 때 조금 더 단순화시키는 거. 예를 들어 구도를 조금 더 옮겨서 글씨는 보이되 이런 요소들이 안 보이게끔 위치를 약간 옮기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형태를. 이거는 네, 말씀하십시오. 네. 글을 읽어볼게요. 예. 제목이 사춘기의 다정한 남매였고요. 저는 중2입니다. 저 여자 손녀. 저는 중2입니다. 성처럼 유리 속에 갇혀서 지내야 하는 사춘기의 틀. 내용을 풀러갔어요. 네네. 답답하고 끝이 안 보인다. 네네. 바깥 세상의 화려함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저 바깥의 야경이 너무 예. 화려하고 좋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하고 네. 마음은 붕 공중으로 솟아오르고 이 아이들 지금 팔 높이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네네네. 그러나 유리벽은 또한 안전지대이기도 하다. 네. 간섭처럼 느껴지는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 바로 어깨에 기대고 속삭임을 들어주면서 긴장감이 풀려져 간다. 그런 제목으로. 굉장히 많은 의미를 선생님에 남으셨고요. 저는 약간 좀 시적이신 것 같고, 권사님이 좀 시적이신 것 같고, 저희가 미처 보지 못한 그런 요소들을 많이 담으셨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그래도 담으려고 하셨잖아요, 거기 안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이야기를 본인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사진은 그 이미지로 이야기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핵심인데 우리가 이거를 해놓고 이거는 이걸 찍은 사진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미지가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디자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디자인할 때 누군가한테 막 말로 설명해야 되는 디자인은 실패했던 디자인이라고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좋다. 이걸로 가야 돼. 이렇게 하는 디자인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 이미지에서 그거 느껴질 수 있도록 조금. 근데 그게 또 직접적으로 느껴지면 또 소재주의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생각하면서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한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좋고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 말고 다른 사진도 저한테 직접 보여주시면서 어떠냐고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게 있어요. 근데 그 사진도 마찬가지로 그때 얘기 들었는 거는 그때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지 사진이 이해가 되는 사진이었던 거죠. 그런 것보다 이미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사진. 저는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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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한번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네. 네. 산하고 네. 좋습니다. 저는 주신 사진들 중에서 이 두 사진이 제일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일단 이 사진에서 느껴지는 건 일단 아웃포커싱도 잘 활용하셨고 뒤에 뭔지 후지산이죠. 여기가. 네, 후지산인 게 확실히 보이고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거 안 되는구나. 자세히 보시면 이 프레임 안에 삼각의 요소가 계속 있습니다. 패턴적인 여기 잘 안 보이실지 모르는데 이 접힌 그 페이지를 접은 삼각형이 있고 접힘으로써 뒤에 보이는 삼각형이 있고 뒤에는 산의 삼각형이 있습니다. 요런데 이제 이런 포인트들이 그러니까 이 사진 안에 왜 그냥 사진이 흥미가 있냐면 요런 문구도 물론 흥미가 있고 저것도 전달되지만 요런 포인트들이 디테일한 요런 포인트들이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만약에 접혀서 책이었다면 그냥 책을 찍은 사진 같은데 뭔가 내가 접어놨다는 거는 그거를 내가 계속 꺼내보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전달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구절일 수도 있고 그런 느낌들이 여기서 전달이 되는 거죠. 그 삼각형의 요소는 그 다음 사진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런 이미지 패턴화가 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요것도
이 삼각형의 이런 구도랑 뒤에 있는 산의 삼각형 구도, 이런 삼각형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기도 삼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이 됩니다. 계속 그 삼각형의 요소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들이 조금 이미지적으로 그래도 이런 패턴들이 있네? 이런 패턴적인 이미지를 자주 시도해 보면 되게 재밌는 사진들을 만들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나중 기회가 되면은 한번 그런 사진들 한번 보여주면서 예시를 한번 드리고 싶고, 저는 제가 봤을 때 제일 잘 표현한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사진은 네, 또 올려주셨죠, 맞아요. 네. 아파트 하단에 네. 요즘 봄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네네. 아웃포커스. 네. 좋습니다. 충실하셨어요. 포커스 충실하게 그런 요거만 그냥 당겼으면 재미없을 텐데 그래도 아파트에 있는 그런 느낌들을 같이 이제 담아내려고 하신 건 좋았고요.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건 그 우리가 사진을 하다 보면 분할해서 자꾸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진은 그냥 한 번에 한 장씩 보여줘도 됩니다. 물론 분할해서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만약 이걸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요거만 집중할 수 있게 한 장씩 그냥 가급적이면 올려주실 때도 그런 게 좋아요. 좀 그거 하나에 집중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미지적으로 조금 복잡해 보여요. 근데 개별적으로 봤을 때 더 흥미가 있는 사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장씩 꼭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좋고요. 이게 이제 올려주셨죠. 이 질문하셨던 부분이니까 제가 바로 설명드릴게요. 아까도 계속 반복된 거죠. 프레임을 나무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 나무가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이 나무가 어떤 요소로 의미가 없죠. 뭔가 여기 관련된 요소면 상관이 없는데 의미가 없어서 단지 그냥 프레임만 되니까 그냥 검은색 배경만 된 거예요. 사진을 잘라낸 사진처럼 된 거죠. 그 프레임을 꼭 넣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올려주셨잖아요. 이것도 이제 프레임을 시도한 건데 물론 이렇게 이런 패턴이나 이런 창 자체가 신기하긴 합니다. 집에 우리 일반적인 이런 집창 없잖아요. 이렇게 된. 근데 이런 모양 자체는 이쁘긴 한데 이것도 프레임의 그 형식에 갇혔어요. 형식에 갇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표현이 좀 덜 됐다는 거. 이거는 누가 올려주셨죠? 네네. 네. 저는 네. 과제를 못해서 예. 오기 직전 5분 전에 그때 찍으신 거예요? 저 올린 거 네. 사진층에서 네네. 사진 올렸는데요. 네. 그냥 특별하게 네. 의도는 없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아니죠. 뭐 이렇게 남편분이신가 혹시? 네. 사랑하는 남편. 찍은 것만 해도 의도가 있죠. 이렇게 계속 남겨주세요. 계속 남겨주시고. 왜냐면 사진 안 남겨주면 서운해합니다. 나중에 했는데 다 자식 사진밖에 없고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좀 서운하니까 계속 꾸준히 그래도 담아주시려고 했던 노력. 그거 좋습니다. 이거는 또 본인이세요? 이것도 포토존이네요. 그죠? 포토존. 우리 포토존 얘기했죠? 이제 포토존 좋습니다. 좋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다른 걸 시도해봐도 좋고, 거기에 있는 뭔가 이제 그 모습들 이런 걸 담으려고 했던 거. 지금 사진 이제 다 본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다 봤습니다. 사진 다 봤고, 네. 이제 다음 주 또 사진을 제출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사진이 가장 발전해요. 왜냐면 개인적인 거거든요. 내가 찍은 사진에 대한 피드백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아무리 백날 하는 것보다 직접 이렇게 피드백하고 얘기 나누는 게 더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많이 올려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세요.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지 정말 저거 앞으로 늘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지체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하세요. 네. 핸드폰을 이렇게 찍을 때 네. 베스트샷이라고 해서 이렇게 스탑을 해주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맞출 때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삐뚤어져 있는데 그렇죠. 그게 맞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걸 맞춰서 찍는 게 나은가요? 그게 왜냐면 우리가 사진을 여기서 만약에 정면으로 만약에 틀어서 찍으면 정면에서 이렇게 하면 맞아요, 구도가. 근데 여기 측면인데 여기서 또 틀어지잖아요. 정면으로 해도 사진이 기울어진 것처럼 보여요. 이 측면에서 찍은 사진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기울기의 문제는 만약에 하면 정면에서 찍은 사진이면 기울기로 맞춰질 수 있어요. 사진은 잘리겠지만. 그 옆에서 찍은 사진에서 아마 그게 안 맞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맞추는 게 나아요? 베스트샷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인지적으로 우리가 사선을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하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물론 작품 사진들에 사선으로 찍은 사진들이 있긴 있어요. 충격을 주려고, 뭔가 이미지적인 충격을 주려고 주는데 일반적인 사진은 가급적이면 수평이 맞는 게 안정적이긴 하죠. 근데 무조건 그 사진만 찍는 게 아니고 사선도 가끔 시도해봐도 괜찮은 사진이 나옵니다. 그것도 그냥 예술적인 관점에서 시도를 해도 돼요. 또 혹시 하나만 더 질문 받을게요.
그럼 나중에 저기 그 카톡을 통해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나눠주시고요. 아 오늘 너무 시간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다음 주에 이제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